일부만 쓸 거예요. 환자마다 케이스도 너무 다르고 선생님 전 자가늑연골로 수술해주세요. 코가 완벽해진다.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엄재호입니다. 자, 우리가 코 수술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연골들이 있죠. 비중격 연골이라고 하는 것과 귀연골, 그리고 자가늑연골,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비중격 연골은 코 안에 있는 연골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콧구멍을 들어서 보면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양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은 말랑말랑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단단한 그런 약간 책받침 같은 그런 연골이 있어요. 그걸 이제 비중격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코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코 수술할 때 이제 개방을 해서 하죠. 코를 열어서 안쪽을 절개한 다음에 그 책받침 같은 연골을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떼냐? 다 떼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연골 부분이 있고 뼈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연골 부분에서 일부만 쓸 거예요. 이 연골이 원래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한 1cm 정도는 남기고 그 밑에 뼈와 맞닿아 있는 부분까지를 채취해서 사용하게 돼요. 이 부분을 떼서 지금 남겨놓은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서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이식을 하기 때문에 원래 바닥 높이가 여기였던 게 이만큼 올라가서 옆에 지금 그 날개 연골이 이렇게 올라가서 더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연골은 이렇게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말랑말랑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붙여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기둥이 이 말랑말랑한 귀연골로 쓰기에는 높은 코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의 코 수술들은 이 비중격 연골을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귀연골은 어떻게 채취를 하게 되냐면, 이 겉에 귓바퀴 부분은 말랑말랑한 살 부분이고 조금 안쪽에 만지면 안에 이제 단단한 게 느껴지시죠?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건데 보통 뒤쪽에서 절개를 해요. 흉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개를 하는 거고, 귀연골 같은 경우는 채취를 하고 나서도 환자분들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본인이 귀연골을 사용했는지 까먹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뗀 흔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귀연골은 이 기둥으로서의 힘은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코끝의 모양을 잡는 용도라든지 혹은 비주나 비순각 쪽 모양을 잡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높게 세웠을 때 코끝에 연골이 비추거나 좀 뾰족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피부 밑에 귀연골로 약간 부드러운 연골로 커버를 해주면 그런 뾰족한 느낌이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귀연골은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늑연골은 말 그대로 갈비 연골이에요. 갈비도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갈비뼈 떼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엄밀히 맞는 말은 아니고 갈비도 갈비뼈가 있고 연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뼈 부분 앞에 연골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부분을 일부 채취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갈비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슴 쪽에 있죠. 이거는 절개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한 2cm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갈비 연골을 어느 부분을 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제 뭐 위에서부터 쭉 있겠죠. 근데 보통은 좀 아래쪽 갈비 연골을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쪽 갈비 연골이 제 취향으로는 조금 수술하기에 좀 용이한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늑연골은 제일 튼튼한 연골이기 때문에 기둥으로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용이하겠죠. 다만 늑연골은 약간 이제 와핑이라고 하는 채취한 후에 약간 이렇게 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늑연골이 그냥 일자로 딱딱한 막대기 같은 연골은 아니에요. 약간의 커브가 있고 약간 결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를 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좀 슬라이스를 해서 저희가 수술에 맞게 필요해서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늑연골 슬라이스를 단독으로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고 와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병원만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뒤틀림이나 이런 걸 최대한 방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와핑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무조건 제일 좋고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있으면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하실 텐데, 이 코 성형 수술에서는 환자마다 케이스도 너무 다르고 조직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선택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수술에 제일 좋은 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거는 일단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고, 비중격 연골이 부족할 시에는 기증늑연골을 좀 보충해서 사용하는 걸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진짜 코가 너무 작거나 혹은 뭐 양악 수술이 이력이 있어서 비중격 연골이 손상이 예상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첫 수술에도 자가늑연골을 권해드리긴 하는데, 특별히 그 전에 수술 이력이 없었던 분이라면 그냥 비중격 연골과 필요시 기증늑연골 이렇게 사용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코 입장에서만 보면 자가늑연골을 쓰면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이 높이 욕심을 원하지도 않는데 자가늑연골이 제일 좋다더라 라고 해서 선생님 저는 자가늑연골로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아깝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실 거면 굳이 늑연골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근데 환자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코 자체가 굉장히 작고 텐션도 세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도 강력한 지지기둥의 텐션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자가늑연골 쓰는 게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원래 갖고 있는 지지기둥도 좀 튼튼한 편이고 코 자체도 텐션이 좀 여유로운데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자가늑연골을 쓰고 싶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약간 말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가연골을 쓰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는 없겠죠. 어떤 수술이든 그만큼의 적지만 리스크는 다 수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가늑연골을 쓰면은 코가 완벽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내 늑연골을 사용하는 수술을 한다고 부작용이 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작용의 리스크는 적어지기는 합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이 코의 기둥의 힘이 약해서 처지는 거라든지, 혹은 이물 반응도 아무래도 기증늑연골보다는 자가늑연골이 조금 더 적을 거고요. 이런 경우들은 확실히 자가늑연골이 유리하긴 할 텐데,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수술의 확률이 적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재수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모양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하시기 때문에 자가늑연골로 한다고 해도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요새는 많아지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나는 자가늑연골로 해서 코를 성공했다, 뭐 이런 글을 보고 나는 무조건 자가늑연골로 해야겠어 라고만 생각하는 건 그거 외에도 고려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골 양이 CT를 찍으면 그 연골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골의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골의 강도, 튼튼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연골 양이 좀 작아도 단단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조금 많은데 약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첫 수술 하시는 환자분들은 CT를 안 찍는데, 그 이유가 그거를 제가 CT로 미리 보고 확인을 해도 수술 플랜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실제로 비중격을 채취해 봐야지 제가 사용할 때 이 강도나 이런 느낌을 아는 거지, CT만 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수술 전에 찍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용도로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용도 때문에 환자분들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코 수술에 사용되는 연골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저도 주저리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함축해서 담아봤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좀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